지금은 돈이 경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는 기업들이 투자받기가 더 힘들고 VC가 희소한 자원이었다면 지금 VC는 남아돌고 오히려 좋은 기업이 더 희소한 자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곤 인베스트먼트의 박용우라고 합니다. 라곤 인베스트먼트는 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지분을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창업 투자 회사인데요. 각자 파트너마다 좋아하는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법인 자체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저는 공대를 나와서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10년간의 개발자 경험 거쳐서 2010년에 한국투자 파트너스 이트에서 VC를 시작했고요. 카카오, 더블게임즈, 펄업 섹션스큐 등에 투자를 한 이후에 다시 벤처기업으로 돌아가서 벤처기업 CEO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다시 VC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만 해도 VC의 수도 많지 않았고요. 그때는 전국의 VC가 심사를 다 해봤자 500명이 안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심사역만 한 2,0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처 자금도, 시중에 풀린 펀드 자금도 거의 10배는 늘어난 것 같고요. 결국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이 훨씬 풍부해졌고 창업자들도 더 자금을 많이 구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 높아지고 있고 지금처럼 벤처에 많은 자금과 투자자가 몰린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매년 유니콘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유니콘이 정말 2, 3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였고 그것도 시장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업 가치 1,000억 넘는 기업이면 대단했고 500억에 M&A 됐다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업계에서 요즘은 뭐 3,000억에 엑짓했다, 2조에 M&A 됐다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돈이 경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는 기업들이 투자받기가 더 힘들고 VC가 희소한 자원이었다면 지금 VC는 남아돌고 오히려 좋은 기업이 더 희소한 자원인 것 같아요. 투자금 유치나 창업 자체에서는 나아진 점이 많은데 CEO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진 점도 많이 있어요. 일단 개발자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당일 올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인건비 부담도 훨씬 커졌고 CEO분들이 져야 될 책임도 많아졌고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야근을 하면서 대기업들 따라잡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죠. 지금은 워라밸을 지키면서 소수 인원으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규정들이 지키고 절차를 지키면서 창업하고 성공한다는 게 해야 될 일들이지만 훨씬 더 어렵고 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CEO들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권위적인 조직을 통솔하는 게 쉽죠. 지금은 수평적인 조직에서 MZ세대가 같이 일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도전 과제고 해내야 될 일이지만 더 응원드리고 싶네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는 쉬운데 이거를 크게 키울 때 있어서 큰 조직을 관리하기는 좀 힘들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엄청난 큰 계기였죠. 진짜 뭐 카카오건 배달의 민족이건 쿠팡이건 하는 기업들이 다 스마트폰 생태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PC에 인터넷 나온 게 하나의 혁명이면은 스마트폰 나온 게 두 번째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PC 인터넷 나오면서 97년, 98년도에 1차 벤처붐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10년에 2차 벤처붐이 있었죠. 근데 3차 벤처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건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지. 제가 카카오 처음 투자 때가 이미 가입자가 1,000만 가입자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입자가 1,000만이면은 VC들이 돈 싸들고 쫓아다닐 거예요. 서로 투자하려고. 근데 그때는 경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매출이 제로였거든요. 그 시대만 해도 주로 VC들이 투자하는 업체가 소부장 업체 위주로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납품하는 2차 벤더들 뭔가 거래처가 검증되고 매출이 확정적인 곳들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에 아무리 트래픽이 있고 가입자가 많아도 매출이 없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냐 그런 이슈가 다 있었거든요. 아무리 가입자가 뭐 500만, 1,000만이 돼도 매출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는 시대였기 때문에 의외로 꽤 뒤까지 이미 서비스 런칭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투자는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투자할 때만 해도 카카오 뭘로 돈 벌지는 몰랐어요.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매일 쓰는 서비스면은 뭐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죠. 한국투자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투심위를 하면은 익명의 투표를 해요. 5점 만점으로 평점 매기는데 그 3.0을 넘으면 통과하거든요. 근데 카카오 투심위가 3.0인가 역대 최저점으로 통과한 투심이에요. 정말로 박빙이었죠. 반대와 찬성이 거의 한 끗 차로 겨우겨우 통과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투심이 통과는 너무나 쉬울 거예요. 대신에 그 딜을 따내기가 힘들 거예요. 모든 VC가 투자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런 기업에는 아이디어 허브라는 곳이 좀 재밌는 회사가 있어요.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하잖아요. 특허 괴물. 보통은 저희는 나쁘게 보고 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 괴물들한테 돈을 뜯기잖아요. 여기 반대예요. 한국의 특허 괴물 키워서 글로벌 기업에 돈을 뜯어가겠다. 대한민국이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3등 특허 강국이에요. 특허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허 수준은 적자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 허브라는 회사는 한국 기업 가진 특허나 한국의 뭐 애트리 같은 연구소의 특허를 빌려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침해 사실을 조사해서 소송 걸고 과감하게 돈을 받아내는 그런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 소송 걸어가지고 승소도 하고 돈도 받아내는 되게 재밌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특허 수지를 흑자로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M&A보다는 어떤 경쟁사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도 만들어보자라고 했어요. 2010년에 그랬었죠. 어떤 스타트업이건 아니면 뭐 대기업 경쟁사건 제품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된다. 그러면은 대기업 CEO께서는 그러는 거죠. 야, 너네도 만들어봐.
너는 왜 못 만드니? 우리도 만들어야지 하고 내부에 팀을 세팅하고 자원을 투입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 3년 정도 시간 걸리고 시장에서 늦는 거죠, 타이밍이.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그런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인수하는 게 더 값이 싸고 맞는 선택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기업들도 M&A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선점한 회사가 있으면 그 기업을 비싼 값 주고 사는 게 더 값싼 선택이다, 상대적으로. 타임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한국인이 오너이긴 하지만 도쿄에 소재를 둔 일본 기업이긴 해요. 카카오 저펜 CEO 출신이 창업한 회사인데 소셜 기반 캘린더 앱이고요. 일본에서 1등, 북미에서도 한 1000만 다운로드, 독일에서도 한 1000만 다운로드 하고 있어서 일본, 미국,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캘린더 앱이고요. 네, 한국 스타트업이나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의 자질과 역량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술력이 과거 스타트업보다 지금 스타트업들이 더 진보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창업이 힘든 시대였던 만큼 그 힘든 과정 겪고 창업한 분들이 더 뛰어나고 경험 많은 분도 많았죠. 근데 수가 늘었죠. 유사한 퀄리티의 팀이 10배가 나온다면은 그중에 좋은 기업도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창업팀들이 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과거에는 좀 더 베테랑 팀들이 많았어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발력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큰 성과를 내고 부자가 된 선배들이 많이 봤잖아요. 단지 꿈이 아니고 현실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잖아요. 2010년만 해도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선배들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보기에는 10살 많은 선배들 중에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선배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시작하기 쉬운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면 좋겠다. 정말 과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이 정부와 여러 군데서 공급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빈익빈 부익부? 편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생 루키 VC들은 여전히 펀드레이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펀드 만들 때 모태건, 산음이건, 성장이건 여러 가지 주요 출자자분들이 계신데 민간 매칭 비율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상태예요. 오히려 펀드 결성 실패하는 하우스도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고 유명 대형 VC 소수가 독과점하는 시장보다는 좀 다양한 개성 있는 중소형 하우스들이 많은 시장이라면 좀 더 자기가 핏이 맞고 VC를 고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을 붙여서 더 나은 조건을 취업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겠죠. 과거가 60점이면 지금 8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10년 전이면 창업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창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제가 원하는 공간에 사무실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고 적어도 한 번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다른 얘기지만 적어도 창업을 해서 제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펼쳐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어지는 시대인 것 같다. 저는 창업자분들을 보고 투자 결정할 때 두 가지를 보는데요. 뭔가 다른 경쟁자들과 다른 점이 있거나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업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고민하실 게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